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호영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대표 해양관광도시, 호남 제1의 산업도시, 남해안 수산업 중심도시, 여수시가 부철현 국회의원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지나면서 윤석열 내란 세력이 망쳐놓은 대한민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기관 산업인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의 위기는 갈수록 과중되고 있어서 정부 주도로 신속하게 해결되어야 합니다. 총리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국감으로 잠깐만요. 돌려야 되는구나. 하도 오랜만에 나왔더니 헷갈립니다.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국감으로 국가기관 산업인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고 있다는 사항 잘 알고 계시죠? 예.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중요한 소재를 공급하는 산업이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국가의 기관 산업이기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지역과 연관해서도 지역 경제와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그러한 산업이기도 합니다. 국가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회복시켜야 하는 산업이라고 부르는데 총리도 동의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석유화학과 철강 기업들의 경영 악화가 세수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석유화학 산단이 위치한 여수시는 21년 5조 7,500억 원에 달했던 국세 징수액이 24년 작년에는 3조 8,200억 원으로 무려 33.5%나 감소를 했고요. 법인 지방소득세도 1,654억 원에서 551억 원으로 67%나 감소를 했습니다. 철강산업 위기를 겪고 있는 광양시도 포스코의 지방세 납부액이 22년 1,167억 원에서 24년 354억 원으로 무려 70%나 감소하면서 지자체 살림, 지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에서 여수 석유화학 산업 대전환과 특별법 제정과 집중 지원으로 정부 주도 구조 개편을 약속하셨고 어제 확정한 123대 국정 과제에도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 기술 중심으로 고도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정부의 대처가 기대보다 소극적이고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지역에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달 20일 석유화학 업계가 연말까지 370만 톤의 NCC 시설 감축 계획을 제출하면 자구노력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금융 세제 규제 완화 등 지원 패키지 마련하겠다고 정부가 밝혔거든요. 정부가 이처럼 선자구노력 후 정부 지원 원칙을 강조했지만 문제는 우리 윤석열 정권이 너무나 많은 골든타임을 이미 협의해 버렸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말입니다. 유업계가 연말까지 사업재편 계획을 제출하더라도 그 이후에 지원 패키지를 준비한다면 정부 지원 대책이 가동되는 것은 아마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하다는 말인데 너무 늦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기업들도 정부 지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만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살을 도려내든지 뼈를 깎든지 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총리님,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가 선자구노력 후 정부 지원 원칙을 강조하는 것이 현행 법 체계의 한계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와 동료 의원들이 석유화학과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서 5건의 특별법안을 제출해서 현재 산자위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업계가 자율적인 사업 재편을 계획을 준비하는 동안에 정부가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또 정부 지원 대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올해 안에 신속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협조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주 의원님의 그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걱정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손 놓고 있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그렇게 했던 과거와 달리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선은 기업들이 자구 노력을 하면서 그것을 최대한 하는 과정을 자율적 구조조정을 통해서 최대한 풀어가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 또한 관계부처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진행을 저도 쭉 듣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네, 뭐 연말까지 기업들에게 자구 노력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때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간섭할 수 있고 또 재정 지원, 금융 지원, 세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도 이의가 없는 거죠.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면 그때 정부도 같이 네. 머리를 맞대고 검토하겠습니다. 총리님께서는 북구 항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그 국가적으로 저희들이 반드시 준비하고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해서 지금 해수부 부산 이전도 그런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북구 항로 논의가 여전히 부산항 등 불경 중심으로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22년 기준 북구 항로 물동량 3,400만 톤 가운데 LNG와 가스 응축수가 60%, 원유 석유 제품이 21%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의 화물이 비컨테이너형 자원 화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북구항의 특성을 살려서 컨테이너는 부산항을 중심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에너지와 자원 화물은 여수 광양항과 울산항, 수도권과 배후 물류는 인천항 평택항으로 선종별, 화종별로 특성을 살려서 거점 항만 전략을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총리 동의하십니까? 네, 북극항로 문제는 단지 특정 지역의 현재와 미래만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인 발전 전략을 함께 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처럼 여수나 울산 그리고 인천 각각 그 항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일종의 특성에 맞게 분화해가는 전략을 미리 준비해서 가는 것은 굉장히 올바른 지적이시라고 보고 그런 관점에서 준비해 가겠습니다. 여수 광양항은 이미 석유공사와 민간의 대규모 원유 저장 시설이 갖춰져 있고요. 또 LNG 저장 시설을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최고의 해상 환적 최적기라고 지금 이미 평가가 나 있는데 원유, LNG, 암모니아 등을 해상 벙커링하고 또 해상 환적할 수 있는 에너지 허브 항만으로 좀 육성해야 된다는 지역의 요구가 강한데 이에 대한 총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그 관계 부처하고 같이 논의를 해가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전남 공약으로 해상 풍력과 영농형 태양광 집중 육성으로 신재생 에너지 허브 전남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전남은 해상 풍력, 태양광 등 재생 에너지 자원이 풍부함에도 전력 개통망 또 소비처 부족으로 재생 에너지 생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국정 과제에 재생 에너지 관련 항목들이 다수 담겨 있지만은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신재생 에너지 허브 전남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전남은 지난 대선에서 85.87%라는 전국 최고 지지로 이재명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전남의 압도적 지지에 대한 국민주권정부의 전폭적 배려, 지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동의하십니까? 네,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넘어서 전남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또 잠재력 이런 것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고요. 그리고 전남이 그에 대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판단 또한 오랫동안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후의 성장 전략에 있어서 어떤 지역, 예를 들어 5국 삼택에 해당하는 어떤 지역이 어떤 성장 전략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지방시대위원회를 포함해서 함께 논의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정리해가는 단계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의 미래 비전은 어떻게 보든지 간에 풍부한 농토와 또 넓은 바다를 활용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신재생 에너지 허브를 만드는 것이 유일한 미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신재생 에너지 허브 전남을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기본 방향에 대해서 좀 약속을 좀 해주십시오. 네, 확고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산자부 장관님 좀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유화학 철강 산업 중 생산비 비중 중 전기 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최근 5년간 산업용 전기 요금이 73%나 급등하면서 경쟁력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데, 장관께서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산업용 전기 요금 차이 얼마나 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지금 최근에 우리 전기요금이 22년에 한 거의 60% 가까이 오르면서 산업용 전기요금이 오히려 중국보다도 더 높아지고 성에 따라서 한 180% 이상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킬로와트 시당 182.7원인데 중국은 약 120원으로 우리나라가 3분의 2 정도, 3분의 1 정도 비쌉니다. 이러니 뭐 경쟁력이 안 되는 거죠. 생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한시적으로라도 산업적 전기요금을 인하하거나 정부가 보조할 계획이 있습니까? 전 산업용 전기요금 저도 그 어느 것보다도 최근에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전기요금의 조정이 국제적으로는 지금 이게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보조금 이슈, 상계관세 이슈가 아주 심각한 이슈여서 그 자체만 가지고 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을 좀 더 완화해가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하기가 어렵다면은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나 아니면 기업 활력법에 따른 사업 재편 승인 기업에 한정해서 인하하는 방안 추진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도 심각하게 고민은 하고는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수라든지 최근에 이제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이 되어 있는 석유화학 단지들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가는 포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다들 이게 저희 나라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이슈를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궁극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단순히 전기요금뿐만이 아니라 하게 되면 긴급경영 안전자원지급이라든지 지방특적 보조금이라 이런 형태로 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기업들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유화학 산업은 정부가 대책을 부족하지만 발표했지만은 철강 산업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책 발표가 없습니다. 철강 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 계획 같은 걸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가요? 네, 지금 저희 금년 들어서 지금 우리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TF를 학계 업계 같이 해서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 10월 정도에 지금 준비를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 의원님께서 무엇보다 석유화학 대표 발의도 해주시고 이쪽 석유화학 철강 이쪽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진심으로 먼저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이 의원님께서 여러 의견도 주셔서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철강 업계의 부담도 완화하고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유화산업, 철강산업의 구조적 위기는 현행 제도만으로는 좀 극복이 어렵습니다. 장관께서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저와 동료 의원들이 5개의 특별법안을 발의해 놨거든요. 이런 법안들이 신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산자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예. 석유화학과 철강산업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2가지 방안을 지금 전남도가 제안을 해왔습니다. 산업용 전기료 부담 완화를 위해서 여수 석유화학과 광양 철강산단을 분산 에너지 특구로 지정을 하고 재생에너지 기반의 마이크로 그리드 산단으로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제안을 하고, 둘째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 여수 산단을 친환경 화학산업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을 하고, 탄소 감축을 위해 여수 산단의 CCUS 클러스터 구축, 광양 산단의 수소 환원제철 설비 전환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해 왔는데, 이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전부
그 의견들이 정부 입장하고도 같은 방향이고 그 내용들이 우리 석유화학 단지나 전기료 인하 관련 분산 특구 이슈도 마찬가지, 클러스터 이슈도 마찬가지, 서부장 특화도 마찬가지, 특히 우리 철강 산업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수소환 원재출 다 저희들하고 입장이 같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할 뿐만이 아니라 속도를 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속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경제부총리님 좀 뵙겠습니다. 부총리께서 지난달 20일 관계장관 회의에서 네. 석유화학 업계를 향해서 사직성의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업계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와 정부도 사직성의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네네. 업계가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시행하기에는 현행법상의 세제 관련 지원책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사업 재편을 위한 조세 특례는 대부분 과세 이연 수준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업계가 인식시설 통폐합이나 대규모 M&A 등 뼈를 깎는 자구 노력에 나선다면 정부도 그에 상응하는 전폭적인 세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러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지금 업계하고 이제 정부 간의 의견을 나누고 하는 TF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업계가 진짜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하는 경우에는 또 그래서 고도화 쪽으로 나가는 경우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주무부처에서는 일단 자구 계획을 제출한 걸 보고 나서 구체적인 계획을 강구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앞에 총리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지 또 업계도 거기에 맞춰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의원님 지금 그 업계하고 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특별법안을 발의했는데 사업재편 승인받은 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세제 지원 규정을 담고 있거든요. 네. 기재부에서 적점 수용을 해서 이 법이 빨리 좀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실랍니까? 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납사와 LPG에 대해서 한시적 무관세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데 내년에도 연장 가능하시죠? 네, 업계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납사에 대해서 관세 부과하는 것이 우리나라하고 미국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쟁국인 중국은 납사에 대해서 무관세일 뿐만 아니라 네. 러시아산 저가 납사를 도입해서 훨씬 더 싼 가격에 지금 납사를 생산하고 있는데 차제 납사에 대한 관세 완전 폐지해서 경쟁력 회복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러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기업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글로벌 여건을 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도 일반적인 납사는 지금 관세를 매기지 않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금융위원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질문에 앞서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융권의 석유화학 업계에 대한 이연 노출액이 32조 원 규모에 달하고 기업들이 올해 안에 갚아야 할 차입금만 2.5조 원에 달한다고 들었습니다. 유화산업의 위기극복이 지연될 경우에 과거 PF 사태처럼 국내 금융시장에 상당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석유화학 기업들의 그 자금 상황에 대해서는 채권금융기관 중심으로 계속해서 모니터링 중인데 자구 노력, 차원 등을 통해서 시장성 차입금 등은 자체 대응이 이제 가능할 거로 판단이 되지만 이와는 별도로 항상 말씀하신 대로 위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항상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요. 시장 안정 조치를 준비해 갖고 필요한 경우에 언제든지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순히 대출 회수 자제뿐만 아니고 차입금 채무 조정, 추가 자금 지원 등 실질적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앞장서서 좀 적극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제 국내 은행뿐만 아니라 외국계 은행도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법적 권한은 없겠지만은 외국계 은행과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외연 지점 여시는 또 기업들이 이제 자체 해결해야 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대응 방안을 모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산자부 장관님 한 번만 더 좀. 뭐 좀 많은 질문하고 싶은데 시간이 많지가 않은데 이 대통령의 전남의 대표 공약이 신재생 에너지부 전남인데 어제 발표된 국정과제를 봐도 어떻게 이것을 구현할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전남 도민들도 모르겠고 제일 중요한 게 전남은 전력 개통망이 부족하고 또 재생에너지 소비차가 없어요. 이 두 가지를 해결해야만이 신재생 에너지 허브 전남을 구축을 하고 뭐가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저하고 전남 도민들에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우선 제일 먼저 재생에너지 관련된 정부 입장 확고하고 전남이 가장 최적의 지역이라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아리백 산단을 중심으로 전기를 생산한 지역에서 전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체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만간에 아리백 산단 관련된 법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신재생을 생산도 하고 신재생을 활용할 수 있는 전체적인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 유치까지 같이 일종의 패키지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해서 전남에서 만들어내는 재생에너지가 아리백 산단을 통해 소화될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기가 부족한 지역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일단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전남의 풍부한 농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영농형 그 태양광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크게 준비를 하고 있고 관련 부처 이제 농림부 등을 중심으로 관련되는 이격거리 이슈라든지 관련되는 상업용 기간을 지금 현재는 8년 동안 할 수 있는데 그걸 더 늘린다는 하는 부분들이 되고 있어서 의원님 저희들이 정부가 그런 대책들을 현재는 준비하고 마련하는 과정에 저희 출범한 지 한 100일 됐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아리백 산단 그리고 우리 에너지 고속도로, 영농형 지금 태양광까지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면은 우리 전남에서도 그런 정책들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관님, 전남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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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전력망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리백 산단 이슈나 영농형 태양광도 마찬가지로 전력망이 개통이 갖춰지지 않으면 사실상 무효화된다,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할 정도로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 내용들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력망 관련해서 우리가 에너지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걸 바탕으로 전남 지역에 촘촘하게 전력망을 갖출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전남 지역은 물사형 에너지 고속도로를 하지 않습니다. 지산 지소에 따라서 네. 거기서 생산된 전력이 거기서 공급을 소비될 수 있게 네. 이런 시스템을 같이 나가는 것이 네, 맞습니다. 네. 전문들과 관련된 이재명 정부의 구체적인 시스템을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발표해 주실 것을 네, 그러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에너지 고속도로 안에 그 말씀하신 지산지소 요소와 그 촘촘하게 하는 것까지 다 같이 포함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